7월 모의고사도 우리가 보통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고사를 모의하는 거잖아. 실제로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느냐 보다도 약간 뭐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라던가 마음이라던가 이런 걸 좀 모의해 볼 필요가 있어. 그냥 문제집 한 권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아깝잖아. 하다못해 모의고사 이만큼 최고로 된 거 사서 풀 건데 한 번씩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뭐 어쨌든 16번부터 이 비슷한 걸 어디선가 한번 푼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할 거고, 다 더한 것의 값의 평균을 구할 거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작으면 다 1, 크면 다 6, 그래서 3에서 18 사이가 될 건데, ABC 자체는 1, 2, 3, 4, 5, 6이니까 7-A라고 해도 역시나 1, 2, 3, 4, 5, 6이라는 거야. 얘 자체가 1, 2, 3, 4, 5, 6, 얘 자체가 각각 1, 2, 3, 4, 5, 6. 그래서 다 더한 게 K일 확률을 이렇게 썼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1, 2, 3, 4, 5, 6이고 얘도 1, 2, 3, 4, 5, 6이고 얘도 1, 2, 3, 4, 5, 6일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좌변에 있는 거 생각해보면 7이 3개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뭐래? 2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K일 확률,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될 숫자는 7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7이 3개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므로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어쩌고 저쩌고 인데, 나로 내려와서 보면 이것도 이제 위에 거 아래 걸 비교하는 거거든. 보자면 첫 번째 나오는 시그마는 3에서부터 18까지 갈 거야. 이걸 그냥 줄줄이 나열한 건데, 뒤에 보니까 뭐예요? 3에서 10까지만 가요. 윗끝이 달라. 이건 18까지 가는 거고 얘는 10까지만 간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뭐가 달라졌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두 개, 얘하고 얘를 비교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K에 3 집어넣어보면 P, X는 3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여기다 3 집어넣어보면 21에서 3 빼는 거니까 18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소리야. X가 3일 확률이랑 X가 18일 확률이 같다, 그 얘기라고. X가 K일 확률이랑 X가 21-K일 확률이 서로 같은 거니까. 그럼 4일 확률도 누구랑 같은 거냐면 17일 확률이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는 다 1이고 이런 경우는 다 6이잖아요. 얘는 셋 중에 한 놈이 2거든. 이건 셋 중에 한 놈이 5인 거야.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거야.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건 확률이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니까 3, 18이 똑같고 47이 똑같다는 거야. 둘이 더해서 21이 되는 상황이 계속 똑같은 거네. 그러면 X가 10일 확률이나 X가 11일 확률이나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3에다가 3일 확률, 4에다 4일 확률, 5에다 5일 확률, 18에다 18일 확률을 더하세요 인데, 18일 확률이랑 3일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3 더하기 18에다가 3일 확률을 곱하라는 이야기고, 4 더하기 17에다가 4일 확률을 곱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얘한테는 3을 곱할 거고 얘한테는 18을 곱할 건데, 이거 둘이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먼저 더해버리면 21 곱하기 X가 3일 확률이다, 그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라고. 여기다 4 곱할 거고 여기다 17 곱할 건데 이거 둘이 똑같으니까 얘랑 얘를 먼저 더해버리면 21 곱하기 X가 4일 확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제일 마지막에 와서 얘도 21 곱하기 X가 10일 확률,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3일 확률부터 10일 확률까지의 합 얘고요. 얘는 2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걸 보면 요거는 이제
3에서 10까지의 확률이 얼마냐인데 3에서 18까지가 전체거든. 근데 그 중에 3에서 10까지인 거니까 딱 절반 되겠다, 그죠? 그래서 3에서 10까지의 확률만 더해보면 얘는 또 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으흠. 17번은 등차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가족권에 보면 A수열 자체는 등차거든. 근데 가족권에 보면 6번째 항, 8번째 항 더했더니 7번째 항이래. 원래대로라면 등차 중항이니까 7번째 항 2배 한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7번째 항이다 라는 말은 7번째 항이 빵이다 그런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A7이 0이야 그런 뜻이 될 거고요. 나조건에 보면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랑 TN을 더하면 84래. 일정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런 소리가 되겠죠. 6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어차피 7번째 항은 빵이니까 그렇다 치고 8번째 항을 더하고 9번째 항을 더하고 10번째 항을 더했는데 둘이 같이 더하면 퉁쳐서 없어진다는 이야기니까 8번째 항부터는 AN 자체가 음수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6번째 항까지는 그렇다 치고 7번째 항은 0이니까 뭐 됐고 8번째 항은 여기는 A8을 더하는 거고 여기는 절대값 A8을 더하는 건데 일정하다며. 거기에다 A9를 더하고 절대값 A9를 더하고 그 둘을 다시 합쳤는데도 일정하다며. 그럼 A8이랑 절대값 A8은 더하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A9랑 절대값 A9도 더하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A7을 지나가서 A8부터는 음수구나 라는 소리니까 결국 공차가 0보다 작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쳐다보면 결국 A7이 0이다 그랬으니까 S6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6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6까지 생각해 보면 S6 더하기 T6이 84인데 A6까지는 양수였을 거야. A7은 0이고 A8부터는 음수기 때문에 그냥 A1에서 A6까지의 합은 SN이나 TN이나 똑같을 거니까 S6이 4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랑 두 개 짬뽕해서 A랑 뭐 D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했다. 그죠? 얘는 첫 번째 항이랑 6번째 항이랑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했더니 42더라. 이렇게 하면 3 될 거니까 넘어가면 2A 더하기 5D가 1은 34 이렇게 생겼고 얘는 A7이 0이라는 이야기니까 A에다가 6D를 더한 게 0이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D가 14니까 D는 마이너스 2고 A는 10이다 그런 이야기겠다. 그죠? 이걸 이용해서 T15를 구하세요인데 A1에서부터 A6까지는 양수고 A7은 0이고 그럼 A8에서부터 몇 가지냐? 14? A1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면 사실은 0이 될 텐데 그냥 더하면 T라는 건 절대값이올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합이나 이만큼의 합이나 똑같겠죠. 그죠? 그럼 요만큼의 합이 얼마였냐면 42였으니까 요것도 42, 얘는 빵, 요것도 42야.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된다고? A14랑 A15의 값만 구하면 된다고. 이거 두 개만 구해서 절대값 씌운 다음에 더하면 답이 되겠죠. 뭐 이거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는 산수해서 찾으면 되죠. 됐죠? 다시 봐. 초콜릿 줄까? 왜? 되게 싫어하네? 내가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예전에 있던 거 다 먹었고 내가 안 올라오겠다고 막 그런 데잖아 동생이.
있는지 그러면 20번 안 하고 싶다고 안 쓴 번이 있겠다고 다들 그러서 우리가 문제일까 쌤이 문제일까? 20번. 두 다항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이랑 g'이 나왔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문제를 보면 기억번 f랑 g가 모두 0에서 극대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f', g'이 나왔으니까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기억이 참이라는 건 되죠? 니은번하고 디귿번을 보면 힌트가 이거야. 이거는 그네드겠지. f 빼기 g고 f 빼기 g거든? 여기도 보면 f 빼기 g고 f 빼기 g인 거야. 그럼 fx랑 gx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fx 빼기 gx라는 녀석을 새로운 함수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면 fx에서 gx를 빼가지고 얘를 hx다 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보면 h'x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이 녀석 가지고 hx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0하고 2에서 극점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죠? 이 상태에서 f랑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는 건 fx는 0이 실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니까 x축이 이렇게 걸려 있든가 이렇게 걸려 있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니은번 보면 h0이랑 h2를 곱해서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h0이 0이든가 h2가 0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꼭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될 거다라는 소리고 디귿번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게 0 이상이래. 참고로 마이너스 1은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다. 그지?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적분할 거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x축이었으면 안 되죠. 여기가 x축이어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든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이에요 라는 소리를 디귿번의 첫 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x축이란 이야기니까 hx는 누구더라? 요게 h'x니까 어차피 정적분 해야 돼서 이거 그래서 그냥 요거 가지고 부정적분 할게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온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온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hx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걸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적분 구간에 마이너스 1에서 1이면 얘는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0에서부터 1까지 요거 계산해서 2배 하시면 2가 되는지를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됐죠? 걸리는 이유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적분했을 때 0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있는 고지 그대로 보자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적분해서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있으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미분해버리면 돼. 그거 말고 저 0이랑 2에 딱 그게 있어야 되는 이거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f랑 g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fx랑 gx랑 같다고 두면 실근 두 개란 이야기고 좌변 넘겨서 는 0 만들면 실근 두 개란 이야기니까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접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는 거죠.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고. 마음의 장벽을 걷어줘. 미적분도 받아줄, 수학2도 마음에 좀 받아줘. 학통 아니라고 배척하지 말고.
풀었어. 무슨 사람이 있을까? 우와, 맞았어? 맞긴 맞았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니까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B라는 녀석은 A 수열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고 있는데 A 수열 자체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 일단 포인트고, 그럼 초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처음엔 양수에서 출발했다가 언젠간 음수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B는 위에 걸 따라갈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얘로 갈아타게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 이후로 다시 위로 갈아타진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얘로 갈아타게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 되죠? 이 상태에서 가조건을 보면 B5랑 B6을 비교했을 때 B6이 더 크다 그랬는데 A 수열은 진행될수록 더 작은 숫자가 돼요. 공차가 음수니까. 그런데 AN이 양수인 상태라면 진행될수록 작은 숫자고 n이 커질수록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AN이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B라는 수열도 계속해서 작아질 거라는 거야. 오케이? A 수열은 원래 계속 작아지는 거고 A에서 2분의 n을 뺐는데 n이 커지면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는 거잖아. 얘는 커지는 거지만 마이너스가 달린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는 작아지게 될 거라는 거야. B 수열 자체가. 그런데 B5랑 B6을 비교했더니 B6이 더 크대. 그 말은 최소한 이 앞에 어딘가에서 갈아탔다는 이야기예요. A라는 수열이. 음수로. 오케이? 그 상태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1위로 와서 보면 그래서 AN이 음수가 된 상태에서 얘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녀석이고 n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녀석이고 얘는 커지는 녀석이거든. 이거 둘이 더한 녀석은 커질까 작아질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A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n이 하나씩 커지면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얘는 2분의 1씩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란 이야기야? n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야 그랬다고. AN이라는 건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D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 D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N 앞에 개수는 D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당연히 음수고 어쩌고 저쩌고 음수고 얘도 D 더하기 2분의 1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것도 음수라고. D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AN이 0보다 크든 AN이 0보다 작든 진행되면 될수록 BN 자체는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집어졌다며. 그럼 결국 이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누구라고? B5는 여기 있는 거고 B6은 여기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형들 시험지 줄까? 시험지 줄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A 수열이 6번장부터는 음수구나. 5번장까지는 0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S5랑 A9랑 둘 다 0이다 그랬거든요. S라는 수열은 B 수열의 합이야. A 수열의 합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A5까지는 0 이상이라며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S5도
계속 위에 거만 따라갈 거거든. 그러면 써있는 S5라는 건 B1에서부터 B5까지를 더할 건데 이것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걸 따라갈 거니까 얘는 A2랑 A3, 4, 5, 6에다가 2분의 1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0이야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덩어리를 보면 요 덩어리를 쭉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다 그냥 등차 수열일 거니까 A4가 5개 있다고 보면 되겠죠? A 더하기 3D가 5개 있는 거고요. 얘는 3, 5, 15잖아요. 얘가 0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3D가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한 첫 번째 관계식이 될 거고요. 두 번째 S9 나왔는데 S9는 생각하기가 약간 불편한 게 5번째 항까지는 이거 따라갈 거고 6번째 항부터는 이거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S9를 통째로 볼 게 아니라 어차피 0이지만 여기서 요거 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야. 즉 여기다 쓸까요? B6, B7, B8, B9 이거 더한 게 0이더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S9에서 S5 뺀 거. 근데 B6부터는 누구 따라간다고? 밑에 거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A6, A7, A8, A9에다가 2분의 1에 6, 7, 8, 9를 더한 거라고요. 얘가 또 0이더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A 4개 하고 공차가 5개, 6개, 7개, 8개니까 26개의 공차가 들어있네요. 이게 2분의 1에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30이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정보는 이거죠. 4A 더하기 26D가 마이너스 15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A랑 D가 찾아지겠죠. 그래서 마저 찾아보면 이거 4배 하면 4A 더하기 12D가 6이죠. 그래서 14D가 마이너스 21이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D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럼 A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3이냐? 아니지. 2분의 9 6이냐? A가 6이죠. 이렇게 생겼네요. 맞는 거야? 맞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A5가 딱 빵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몇 번째 항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70이 되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나 조건에 보면 9번째 항까지 합이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 얘네들을 쭉쭉쭉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70이 되는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찾았으니까 AN부터 생각해보면 여기 필요할까 모르겠다만 이게 AN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B10부터 더할 거니까 AN 더하기 2분의 N이어서 PN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뭐 n이 어디 갔냐? 6부터냐? 6부터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이거 지금 뭐 한 거냐면 요 a는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6번째 항부터는 밑에 거 따라갈 거니까. 5번째 항까지는 필요 없어서 그냥 안 찾은 거예요. 왜냐면 우린 10번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B10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마이너스 70보다 작으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보기에 보시면 11부터인가요? 보기가 13부터 21까지예요. 그래서 저 숫자 중에 누군가 있겠지 하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걸 방정식을 이게 딱 답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게 써놓고 나서 보면 10번째 항부터 이 뒤로는 결국 얘도 1차 함수 즉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B10은 10 집어넣어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Bn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5. 반 나눌 거고 항의 개수는 n-9개죠. n-10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7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풀어서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보기에 있는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되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얘는 해보면 분자가 이제 2분의 10이니까 5죠? 마이너스 n 더하기 5 n 마이너스 9 한 개 마이너스 140이고요. 마이너스를 날려보면 n 마이너스 5 n 마이너스 9 140이에요. 그래서 4 차이 나는 숫자 두 개 곱하는 거잖아. 이게 14랑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14고 이게 10이면 됩니다. 그래서 n이 19예요. 전개해서 2차 부등식 푸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숫자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21번은 등차 수열임을 이용하는 거였고 뭐 그 1차 함수다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아까 설명하기로는 뭐 커지냐 작아지냐를 이야기하면서 가조건 때문에 이제 언제 갈아타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라고요. d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고 얘도 얘 나름대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예요.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고. 그런데 한 번 역전될 기회가 있다고. 어디서냐면 여기서 요거로 갈아탈 때. 그래서 그걸로 A에 관한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27번. x는 0에서 2의 n 더하기 1제곱까지 라고 했고요. 주어진 함수는 코사인 2의 n승분의 파이 x라고 되어 있고 이 녀석 주기가 얼마냐면 2의 n 더하기 1승이에요. 주기 자체가. 더워? 저 에어컨 켜 위에 거. 저기 리모컨 저기 있어. 거기서 누르면 거기서 켜져. 저기 가서 눌러야 돼. 다시 눌러. 아무튼 이 녀석 주기 자체가 이거잖아요. 주기는 우리 어떻게 파악했냐면 코사인이 한 바퀴 돌아가려면 2파이면 되고 얘가 2파이가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된다고? 2에 n 더하기 1제곱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주기 돌아간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얘를 먼저 그려야 되나?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냥 한 주기만 돌아갈 거니까 얘인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 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이거고요. 그때 원래대로라면, 원래 코사인 곡선이라면 요점의 x좌표는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3분의 파이니까 여기 3분의 2파이, 여기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2의 n승분의 파이 x라는 것이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파이는 다 날릴 거고 2의 n승까지 다 곱해버릴 거예요. 가운데 x만 남길 거라고. 3도 그냥 곱할까요? 그래서 처리를 해보면 좌변은 2의 n 더하기 1제곱, 가운데가 3x, 오른쪽은 2의 n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n도 자연수, x도 자연수.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x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7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해봅시다. 근데 약간 짜증나는 거 그거지. x도 자연수, n도 자연수. 이거 2의 거듭제곱수, 2의 거듭제곱수. 이건 3의 배수. 같아질 리가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를 할 생각을 한 건데 해보면 n이 1이잖아요?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가운데 3x고 얘는 8이에요.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x는 한 개밖에 없어요. 6 하나밖에 없잖아. n이 2일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는 얘가 2의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9랑 10이랑 15에서 3개야. 그렇다 칠 건데 n이 3이면 어때? 그럼 얘 다시 16에서부터 32예요. 그럼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 별로 없단 얘기야. 왜냐하면 구간이 계속 이어져요. 4에서 8 사이에, 8에서 16 사이에, 16에서 32 사이에 이렇게 생겼고 물론 겹치는 경우가 있어. 딱 경계일 때. 8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 16도 마찬가지고 32도 마찬가지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2의 거듭제곱수고요. 얘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가 딱 이 경계값이랑 같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럼 결국 n의 1에서부터 7까지 집어넣어서 몇 개인지 세라고 했지만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거라고. 아, 그냥 2의 제곱에서부터 n이 7인 경우면 2의 9승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x 몇 개인지 그냥 살펴보면 된다는 이야기야. 겹치는 거 없으니까. 그럼 얘는 4고요. 얘는 5, 1, 2니까 3으로 나누면 3, 1은 4, 3, 7이 21, 0이죠. 얘는 1은 포함이 안 될 거니까 170개에서 1 하나 빼서 169다.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x의 뭐 무슨 규칙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왠지 문제가 약간 그렇게 생겼거든. a, n이 누구인지 찾고 싶게 생겼잖아. n이 1이면 1이래. n이 2면 3이래. n이 3이면 해보면 여기에 10, 18, 21, 24, 27, 30, 5개예요. 어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런가 보다. 32에서 64하면 몇 개 들었냐 여기? 21개에서 10개 빼면 11개냐? 아, 이상하잖아. 이봐. 이상해진다고. 규칙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A, N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찾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냥 쭉 연결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 근데 약간 의심은 해야 돼. 왜냐면 이거는 2의 거듭제곱으로 늘어나고 가운데가 3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가 막 1 됐다 2 됐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아주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2개 건너 하나씩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다음은 28번.
아, 이거는 센스지. 이게 해설 맞는데 너무 해설 왜 뭐라고 돼 있는데? 좀 나 해설 안 봐서 잘 모르겠고. 해설은 안 봐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건 봐 이런 거야. F가 누군지 모르겠어. X축 또는 그 위에 있대. 그런데 제곱한 녀석의 정적분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저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피적분 함수가 완전 제곱? 전개해야지.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기 싫게 생겼지. 설마 28번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려고? 라는 의심을 약간 한다고요. 합당한 의심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F가 무슨 뭐 다항식이라는 말도 없고 몇 차식이라는 말도 없고 뭐 이런 힌트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만족하고 얘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제곱은 사실은 어떤 의미라고 보면 좋으냐면 약간 절대값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야. 피적분 함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루트 안에 제곱 안에 들어있는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저건 어쩌면 x축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제곱을 해버리면 위에 있던 거야 당연히 위에 있는 거고 밑에 있던 것도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제곱을 할 거니까. 그런데 그거 정적분에서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니까 아예 그냥 얘가 x축에 딱 붙어있는 게 정적분 값이 제일 작은 경우예요. 위아래로 들쭉날쭉하지 않고. 약간 절대값이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그래서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당연히 제곱할 거니까 뭐 양수인 상태고 얘가 음수여도 제곱하면 위에 x축 위에 떠있는 양수인 상태가 될 텐데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제곱하기 전에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 자체가 아예 x축에 바짝 붙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fx의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서 봐봐요. fx랑 x제곱 마이너스 2랑 둘이 더하고 있는 건데 요 녀석을 그려보잖아. x축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얘를 그려보면 대략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서 최대한 x축에 바짝 붙었으면 좋겠는데 둘이 더해서 얘가 x축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어야 되냐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요. 그래야 둘이 더했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정적분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이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그린 거 보면 알지만 파란색이 fx거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라는 건 밑에 초록색이랑 완전히 똑같이. 그래서 둘이 더해서 0 되게. 오른쪽도 가능하면 내려가면 좋은데 음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x축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fx고요. 주기가 3인 녀석이야. 한 주기 그림 딱 그려진 거잖아요. 이게 그냥 무한히 반복되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서 26이래. 적분 구간의 길이가 27이니까 몇 주기 돌았다는 이야기냐면 9주기 돌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fx dx 구해서 그냥 9배 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려졌죠. 이 부분의 넓이는 혓바닥으로 구하는 거잖아. 그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1이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겼네요. 3분의 4라고. 그래서 9를 곱하시면 1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fx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막 식에 막 어떻게 식을 찾으려고 달겨 드시면 약간 좀 골치 아파질 것 같고요. 요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느낌으로 fx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다행이네요. 납득을 해서. 29번.
오랜만에 S2 보니까 신나죠 하려고 했는데 확률이네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흰 공 2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3개를 3명한테 나눠줄 건데 흰 공 받은 학생은 빨간 공, 검은 공도 반드시 하나 이상씩을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대요. 같은 건 구별하지 않고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답니다. 적어도 하나씩은 받았으면 좋겠다예요. 제한이 걸려있는 건 흰 공이죠. 흰 공을 받는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인 거잖아. 그럼 흰 공을 주인공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흰 공이 2개 있으니까 저 둘 다 한 명한테 몰리는 경우랑 저 2개를 한 명씩 나누어 갖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흰 공을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생각해보면 3명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얘가 흰 공 2개 다 가져갈 거고 그럼 얘는 까만 공이랑 빨간 공도 하나씩은 꼭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럼 남는 건 이제 빨간 공 2개, 검은 공 2개야. 그걸 나눠 가지면 된다고. 나머지 애들이. 아무것도 못 받는 애 없이. 그죠? 그럼 뭐 그냥 막 나눠 가지고 막 나누어 가져간 다음에 못 받는 애가 있는 경우를 빼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요거는 흰 공 누가 가져갈래? 정하는 거고 정하는 순간 걔가 흰 공 2개 가져가고 까만 공이랑 빨간 공 하나씩 가져갈 거니까 빨간 공 2개, 흰 공 2개 까만 공 2개 남았고 이제 3명이 나눠 갖는 거야. 빨간 공만 나눠 갖는다고 치면 이거고요. 흰 공 나눠 갖는 경우는 또 이거예요. 막 나눠 갖는 경우지. 그죠? 아니, 검은 공. 빨간 거 2개 남았고 까만 거 2개 남았으니까 빨간 거 2개를 3명이 나눠 갖는 경우고 검은 거 2개를 3명이 나눠 갖는 경우고 근데 이 경우 중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 찾아서 빼야죠. 근데 흰공이 2개가 많아요. 그럼 받는 사람도 2명이서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자고. 초콜릿 먹어 하나.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나눠 갖는 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보면 한 명이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검은 공, 빨간 공 막 랜덤하게 가져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 중에는 못 받는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한 명이 못 받는 이 경우 중에는 셋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명이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2명이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명이 못 가져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겠지. 물론 둘 중에 누가 못 가져갈래는 정해야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이 못 가져갈 거니까 걔 빼고 남은 2명이서 이제 까만 공 2개, 빨간 공 2개를 나눠 갖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3명 다 못 받는 경우가 들어갔고 아니 뭐라고? 2명이 못 받는 경우가 여기 들어갔고 2명이 못 받는 경우 2번을 여기서 뺐거든. 2명이 다 못 받는 경우 하나를 도로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집니다. 나 왜 개요했니 지금? 이거 까만 공 말고 이거 파란 공이라고 합시다. 흰 공이 2개 있고 파란 공 3개 있고 빨간 공도 3개 있어요. 한 명 정해가지고 한 명이 흰 공 2개를 가져가면 빨간 공 하나랑 파란 공 하나도 얘가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남는 건 이렇게가 남아요. 이 상태에서 사람은 3명이니까 나눠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이거 2개다. 사람 셋 중에 아무렇게나 2개 갈 거고 얘도 셋 중에 아무렇게나 2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H랑 3H를 곱하는 건데 그 중에는 얘가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치면 그때는 2H2 곱하기 2H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2H2 곱하기 2H2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뺀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최초의 상황에 얘가 다 가져가는 경우 여기 들어있어요. 얘네 둘이 가져가는 경우 중에 얘가 다 가져가는 경우 있고 얘네 둘이 나눠 가져가는 경우 중에 얘가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빼버렸다고. 한 번 여기 샜는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을 뺐거든. 그래서 한 번을 도로 더 해줘야 안 센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혼자 다 가져가는 한 가지 경우를 오히려 더 한다고요. 그래야 이 안에서는 얘 혼자 다 가져가는 경우가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따로따로 완전 다 세분화해서 구해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구한다는 건 이런 거겠지? 저게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것도 방법은 돼요. 이 상태에서 얘가 많이 가져가면 두 개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남은 공이 4개인데 최소한 하나씩은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두 개를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가져갈 수도 있고 요거 두 개를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또는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또는 아무것도 더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나눠서 따로따로 세서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3이고 6 곱하기 6 3, 3, 2 18 더하기 1 18, 19 3 곱하기 19는 3, 9, 57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흰 공을 한 명만 가져가는 경우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고요. 흰 공을 둘이서 나눠 갖는 경우면 흰 공 가져가는 경우의 수 찾아야죠. 3명 중에 2명. 그리고 쟤네 둘이 빨간 공이랑 파란 공도 하나씩은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랑 요렇게랑 요렇게가 돼버렸다고.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이거랑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 남았다고요. 가져가는 경우 생각해보면 얘는 이거 셋 중에 하나 가면 되고요. 얘도 이거 셋 중에 하나 가면 돼요. 근데 얘가 못 받는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를 빼야죠. 에서 4 빼면 5니까 15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면 돼. 얘가 이거 두 개 다 가져가는 경우, 얘가 빨간색 하나만 가져가는 경우, 얘가 파란색 하나만 가져가는 경우 세보면 되죠. 5가지잖아요. 그래서 57, 15 더하시면 답이 될 거다. 나 계속 해도 되지? 근데 네. 저게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 그냥 같은 주머니라고 치면 달라지지. 좀 달라지겠죠? 완전히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죠. 왜냐면 공을 나눠 갖는 경우가 완전히 똑같아도 사람이 다르면 다른 경우로 칠 텐데 같은 주머니면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만 보겠다는 거지 누가 가져가는지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죠. 이런 뭐 조합이나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로 그려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더 하거나 얘를 어떻게 바꿔서 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접근해야죠. 완전히 새로. 해봐? 주머니 다 3개가 똑같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흰 공이 한 주머니에 들어가느냐? 서로 다른 주머니에 들어가느냐? 이걸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흰 공 2개가 같은 주머니라고 치면 주머니라고 치면
첫 번째 주머니, 두 번째 주머니, 세 번째 주머니에 누구인지 고를 필요 없고 이 주머니, 첫 번째 주머니에 흰 공 2개에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남은 건 파란색 2개랑 빨간색 2개가 남았다는 거야. 이걸 빈 주머니 없이 나눠 가지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쪼개느냐의 문제인 거지. 뭐 가장 쉽게 풀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몇 개를 넣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최소한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많아야 2개 들어갈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파란색 2개를 더 넣었다고 치면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빨간색 2개를 넣었다고 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하나씩 넣었다고 치면 역시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을 거거든. 똑같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3가지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자리가 없으니까 3가지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파란 공만 하나 더 넣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그럼 남는 건 얘거든. 파란 거 하나랑 빨간 공 2개. 이거를 여기다 나눠 가질 거라는 거야. 방법은 몇 가지 있겠어? 2개 있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 들어가던가 얘네 둘이 들어가던가. 그러니까 하나만 넣을 때 파란 공 하나 넣을지 빨간 공 하나 넣을지를 생각하자는 거야. 이런 경우가 2가지 있고 여기에 빨간 공만 하나 딸랑 들어가는 경우도 완전히 똑같을 테니까 2가지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다시 얘네들을 여기 2군데 나눠 갖는 거잖아요. 몇 가지 있는 거니?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파란색만 하나 넣는 경우 빨간색만 하나 넣는 경우 파란색 2개 넣는 경우 파란색 2개 넣는 경우 빨간색 2개 넣는 거랑 같으니까 안 셀 거고 파란색 빨간색이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그럼 4개 아니야? 4가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세야지 뭐. 하나씩 넣는 건 알아서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0번이고요. t가 하기 싫게 생겼죠? 6-3 루트 2보다 큰 실수 t에 대해서 fx가 이차함수 2개를 섞어서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x축을 기준으로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왼쪽 편은 아래로 블록이면서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t. 근데 t는 참고로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t니까 왼쪽 어디. 요거는 0이랑 3분의 t. 그러니까 오른쪽 어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 얘는 위로 블록. 3차 곡선 아니고요. 2차 곡선 2개를 섞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 fx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참고로 좌우로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니까 오른쪽 것만 보면 요점 x좌표가 3분의 t인데 t가 6-3 루트 2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요. 요거 대충 값을 찾아보면 1.4니까 1.414니까 얘는 0.5 뭐 6 이 정도 됩니다. 대충 0.6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0.6보다는 조금 큰 값이다. 0.5보다는 큰 값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상태에서 크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더 커지자면 한참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그려보면 어떤 경우에는 t가 좀 작으면 제일 작아서 딱 이 값이다 그러면 진짜 요만하게 생긴 거고요. t를 좀 크게 고려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t의 값에 따라서 요만할 수도 있고 이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k랑 k-1, k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1만큼 더 가서 구간을 잘라보면 k에서 제일 큰 값이더라 라는 소리고 그럼 보자고요.
이걸 볼까요? 이런 구간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K랑 K-1을 비교하면 K-1에서 당연히 더 큰 값이에요. 그래? 그래서 K에서 최대값을 갖지 못해요. K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더 오고 더 오고 더 와서 K가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안 돼요. 1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 조건을 만족하려면 대충 그렸을 때 최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냐면 K랑 K-1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다가 극소점을 K가 지나가고 언젠가 둘이 같아질 거거든. 이 같아지는 순간보다 얘가 더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K일 때 최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린 뭘 찾을 거냐면 얘랑 여기 어딘가에서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거라는 거고 이 간격이 딱 1이 되는 경우 여기가 K-1이고 K인 경우 이 경우부터 생각할 거라는 거야. K가 이거보다는 커야 K에서 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 하면 요거 극대값까지밖에 못 가요. 요걸 지나쳐버리면 K가 아니라 K도 아니고 K-1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최대를 갖는 거잖아. 그 K는 요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 조건을 보면 K랑 K 플러스 1로 잘랐을 때 K 플러스 1에서 최소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건 언제냐면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거보다 K가 더 지나가야 K 플러스 1에서 최소일 거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뒤로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K가. 요 그림에다 제가 그려서 이런 그림이 됐는데 이 커다란 주황색 그림 있죠. 이거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보면 이 길이가 엄청 긴 경우로 생각하는 거야. 간격이 1에 대한 간격이 요거밖에 안 될 때. 생각해보면 같아지는 순간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K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해요. 가 때문에. 나 조건은 둘이 같아지고 요 간격이 1일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K가 가능한 거 여기서부터 이 뒤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겹치는 걸 찾으면 요만큼이더라 라는 소리야. 가 나를 다 만족하는 건. T가 엄청 큰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T가 엄청 작은 요런 경우. 참고로 이게 0.5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둘의 간격은 1보다 크긴 하거든. 어쨌든 제일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같아지는 경우, 작은 경우가 이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제일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간격이 요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다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래서 같아지는 경우에 얘가 K-1, 얘가 K,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에 얘에서부터 얘까지, 요 극대까지 요거 하고 마찬가지로 같아지는 경우에 요거 K 플러스 1 요 뒤로 라는 소리니까 겹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 사이가 1보다 조금 더 큰 경우잖아요. 엄청 작으면 0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그러면은 K-1, K 하면은 요 뒤까지 가는 거 아니냐? 계산해보면 되겠죠, 이제? 그거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아주 작은 경우에, 이게 너무 작아서, 진짜, 이렇게 생긴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작으면. 지금 오른쪽에서 최대값 가졌으면 좋겠다인데 k-1에서 k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얘가 꾸불텅 하는 동안에 얘가 못 내려오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아예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긴 있을 거라는 거야. 이 k-이거 k가 역전되는 순간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이 경우 지금 노란색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걸 좀 크게 그린 게 얘거든요. 얘랑 얘랑 둘이 같아지는 경우하고 얘랑 둘이 같아지는 경우하고 k가 좀 작으면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라는 건 k-를 여기다 넣었을 때랑 k를 여기 넣었을 때랑 둘이 같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라는 건 k랑 k 플러스 1이에요. k랑 k 플러스 1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위에 거부터 보면 요 y값은 위에다가 k-1 넣은 거니까 이거랑 밑에다가 k 넣은 거예요. 이거 만족하는 k를 찾으시면 되겠죠? t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3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3 더하기 tk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3k제곱 더하기 tk고요. 좌변 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6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3 마이너스 t는 0이고요. 인수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가지고 k를 찾아보시면 짝수니까 짝수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근데 2분의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t가 아주 작을 때는 얘가 0.5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여기쯤에 있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더 큰 게 아니라 2분의 1보다 작은 녀석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k란 녀석은 6분의 3 빼기 루트 6t-9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gt예요. 언제 gt냐면 얘랑 얘 사이 경계가 딱 되는 경우거든요. 여기가 하필이면 3분의 t여서 그런데 만약에 t가 딱 3이었으면 얘랑 얘 간격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 경우로 생각해보면 내려오다가 3일 때 여기 딱 겹쳐서 k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k랑 k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k 플러스 1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k는 이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t가 3인 경우가 경계가 된다는 건데 t가 3일 때를 기준으로 t가 3이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중간 어딘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t가 3보다 작으면 좁아진 거니까 둘이 같은 값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t가 3보다 커지면 이 길이가 1보다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둘이 같아지는 값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곡선, 아래로 볼록한 하나의 곡선에 같은 값 두 개가 있는지 아래로 볼록한 거랑 위로 볼록한 거랑 겹쳐서 하나 있는지는 t가 3인 걸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t가 3보다 작으면 얘고 3보다 크면 얘란 이야기니까 3보다 작을 때 gt는 요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요거 둘이 같아지는 경우에 얘가 가장 작은 t가 될 거고 얘는 계산을 좀 편하게 해보자면 여기가 아까 3분의 t였잖아요. 이거 반 뚝 자르면 여기 6분의 t고 6분의 t에서 이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야. 간격이 1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K가 누구냐면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가 GT입니다. 언제냐면 T가 3보다 클 때.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2에서 4까지 적분하세요인데 2에서 3까지랑 3에서 4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적분해서 더하는 겁니다. 비적분 함수가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차함수여서 있고 다시 뭐라고요? 이차함수여서 반으로 잘라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약간 복잡하니까 자, 다시 그릴게요. 아주 작은 t랑 아주 큰 t 사이에 t가 딱 3인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y축은 귀찮으니까 안 그리겠습니다. 3, 여기 3. 곡선이 요렇게 생겨서 t가 3인 경우, 즉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조건에 해당하는 걸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요. 나조건에 해당하는 걸 파란 걸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가조건을 보면 K랑 K-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같아지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하필 얘랑 얘일 때 딱 같아진다고요. 그래서 K 값으로 가능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능하더라 라는 소리야.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둘이 딱 같아지는 순간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나가면 얘가 최대값이 된다고요. 언제까지냐면 이렇게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지나쳐버리면 가운데가 최대값이 되니까 K가 K일 때 최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예요. 가조건을 만족하는 K가 존재하는 범위는 여기라고. 나조건을 만족하는 건 K랑 K 플러스 1에서 오른쪽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런 경우 괜찮긴 하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나가 버리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 왼쪽은 신경 쓸 게 아니라고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넘어와서 오른쪽이 더 작아지려면 오른쪽과 왼쪽이 같아지는 경우 여기 이거보다 더 지나가야 오른쪽이 더 최소가 된다는 거야. 왼쪽 오른쪽이 같아질 때. 그러면 얘가 K고 얘가 K 플러스 1이니까 이 경우에서 더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나조건을 만족하는 건 나조건을 만족하는 K는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파란색 곡선 위에. 그래서 가, 나를 모두 다 만족하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하더라 라는 거야. 이게 T가 하필 딱 3일 때의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T를 3보다 좀 더 작게 줄여보면 곡선은 요런 모양새가 될 텐데 너무 많이 줄였네. 아무튼 이런 모양새가 될 텐데 빨간색, 아까 초록색 먼저 그렸던 거 생각해보면 양쪽 경계값이 딱 이게 같을 때 간격은 1 차이 나는데 y값이 같을 때를 찾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로 제가 그린 요 흰색 곡선 입장에서 y값이 같으면서 1 차이 나는 경우는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야.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 위에 있고 하나는 위로 볼록인 곡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딱 1 차이가 난다고요. 그 경우가 언제냐면 얘랑 딱 1 차이 날 때 여기서부터다 라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극대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가능해요. 또 나조건도 마찬가지지. 얘 처음에 그렸던 하얀색 곡선에서 파란색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이유는 1 차이 나고 y값 둘이 같은 점이거든. 여기서도 1 차이 나고 y값 둘이 같은 점은 여기 어딘가에서부터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건 누구라고? 여기 사이라고, 여기 사이. 요만큼이 살아남은 K다 그런 이야기고 그 중에 제일 작은 K니까 요 점에 좌표가 K 아니겠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더 키워서 엄청 더 큰 녀석이라고 보면 이렇게 그럼 그때는 1 차이 나는 게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둘 다 아래로 볼록인 곡선 위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이 꼭대기까지 가능하다고요. 여기 위에 어딘가에 K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나조건을 만족하는 건 어디 있다고? 1 차이 나는 거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여기서부터 이 뒤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겹치는 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고 여기 요만큼. 그러니까 얘가 내가 원하는 GT에서의 K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T가 3보다 작을 땐
요거 찾는 건데 요거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 위에 t 플러스 t 마이너스 1하고 위로 볼록인 곡선 위에 t 그들이 같아지는 거 찾는 거고 그게 이거였다고. 어디 갔어? 이거. 에? 해서 k를 찾으면 요 따위로 생긴 녀석이 되고요. 3보다 크면 위로 볼록인 곳에 k랑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둘이 같은 값 찾는 건데 말했지만 얘는 뭐 공식으로 찾으셔도 되지만 여기가 지금 아까 3분의 t였으니까 가운데 빡 잘라서 6분의 t에서 2분의 1만큼 왼쪽.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3보다 크냐 작으냐로 dt가 갈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지 밀려오는 적막함은?